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8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그 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감사원장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과 임명권자 감사원 구성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저는 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언제 정치에 입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오늘 사의를 표명하는 마당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었느냐는 질문에도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최재형 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대선 출마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정리해 조만간 밝히겠다면서 대선 출마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 원장 측근은 조선일보가 통화를 하면서 최 원장이 지난 주말 정치 참여를 만료하고 있는 부친 최영섭 예비역 대령을 찾아뵙고 자기 생각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최영섭 예비역 대령은 6.25 전쟁 때 부산 근해에서 있었던 해전에서 북한 침투선을 격침시켜 가지고 수백 명을 전사시킨 공을로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은 아들들을 다 장교로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재형 감사원장을 잘 키워가지고 이 국가의 제목으로 만든 분인데, 최근에는 좀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성공적인 인사로 보이는 분이 최재형 원장인데 임기가 4년입니다. 내년 1월 1일까지인데 최 원장은 현 정부에서 싫어하는 부분에 대한 감사의 칼을 들이대어 가지고 어렵게 성공적인 감사를 이룸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최 원장의 한 지인은 최 원장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특채 감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권 핵심부의 반발을 겪어보면서 체험적으로 이러다가는 법치가 무너지겠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정치 참여를 결단한 것 같다라고 해설을 했는데, 누가 봐도 최재형 원장을 이 정치판으로 끌어들인 사람은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분이 정통 법관 출신으로서 아주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지만은 감사원장이 된 이후에 너무나 뻔한 감사를 하는데 그것을 이리저리 방해하는 걸 보고 아마 이 정권의 실체를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이분의 생애, 이분의 성품, 이런 게 약점이 없다는 점이죠. 약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뭐 입양을 시켜서 두 아들을 잘 길러냈다든지 본인 스스로 몸을 던져서 봉사활동을 한 것이라든지 모든 게 소설감이 될 정도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직자에 가깝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분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참 이게
뭐 비유하면 이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 예수가 정치를 한다든지 아인슈타인이 정치를 하는 것처럼 참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정치를 하겠다, 특히 대통령으로 출마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은 이 나라가 위험하게 된다 하는 사명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권력 의지로 나서는 사람이 있고 사명감으로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 의지와 사명감을 같이 가지면 더 좋은 거죠. 그런 점에서 한국 정치사에서 아주 특이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정도로 도덕적 성품이 거의 참 완전하게 보이는 사람이 이전 투구가 예상되는 정치판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참 보기 힘든 일이고 외국에서도 좀 보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국민의힘에 입당하겠죠. 다른 윤석열 전 총장과는 달리 독자 세력을 만들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은 그 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도 입당을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국민의힘 경선은 최재형 대 윤석열의 빅매치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될지는 지금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 다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정권과 맞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윤석열 씨의 지지율이 압도적입니다. 최재형에 대한 지지율 조사가 최근에 한 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은 게 아니죠. 근데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또 윤석열 씨에 대한 어떤 약점이 널리 퍼질 때 상대적으로 최재형 씨가 유리해지는 면도 있을 겁니다. 다만 최재형 원장이 주장해야 될 것은 저는 범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말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스터 단일화 역할을 한 사람이 안철수 대표였는데 최근에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줄어들었어요. 어쨌든 범야권 단일화가 최재형, 윤석열보다 더 중요합니다. 최재형 플러스 윤석열 플러스 뭐 원희룡 플러스 홍준표 플러스 이렇게 되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체전을 해야 합니다. 개인전 해가지고는 집니다. 단체전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경선을 근사하게 하고 거기에 진 사람들의 역할을 다 만들어 줘야 합니다. 필요하면 섀도우 캐비넷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 정권 때는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쓰겠다는 걸 미리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후보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최재형 원장의 인품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바로 그런 역할을, 그런 대동단결과 단일화를 이루는데 최재형 원장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결정적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재형 원장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지더라도 오히려 전번에 안철수 대표가 했던 역할처럼 앞장서 가지고 선거운동에 참여한다면은 상당한 파괴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최재형, 윤석열 뭐 이런 사람들이 한 덩어리로 뭉치면은 그 집합 이미지가 상당한 힘을,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감동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재형 원장이 가지고 있는 이 높은 도덕적 품성이 한국 정치 행태를 바꾸는 계기가 된다면은 대통령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좋습니다.
결국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아마도 최재형 원장의 마음에는 독립운동하는 심정일 겁니다. 6.25 남침했을 때 우리 국민이 결사항전으로 공산화를 막겠다는 그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은 모범생이 이전투구로 유명한 이 지구상에서 민주국가 하는 나라 중에서는 가장 정치판이 질서가 없는 그 바닥으로 스스로 들어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나라 정치로서는, 정치 현실로서는 이준석 등장, 최재형의 정치 참여가 정치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엘리트가 정치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도덕적 품성이 높은 사람들이 정치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정치는 사기꾼이나 깡패나 무례한들의 무대가 되어버립니다. 윤석열, 최재형 이런 분들의 정치 참여가 기존 정치를 바꾼다면은 대한민국은 재생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